한국어 능력시험 2 실전 모의고사 10회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제 이 셔츠를 샀는데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교환할 수 있나요? 네. 우선 영수증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번. 와, 요리가 정말 맛있어요. 요리 대회에 나가보는 게 어때요?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정말 훌륭해요. 요리 대회에 꼭 나가보세요. 3번. 한국어 능력시험 신청자 수에 대한 조사 결과 1997년 한국어 능력시험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신청자가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외국어 능력시험 중 스페인어, 중국어 능력시험에 이어 세 번째로 신청자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손님, 이 구두 어떠세요? 이 구두의 색상은 지금 유행하는 색상이에요. 예쁘네요. 그런데 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저는 편한 구두가 좋아요. 5번. 아침에 버스를 타면 길이 많이 막히는 것 같아. 그러면 전철을 탈까? 그런데 전철은 많이 갈아타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 6번. 제 학점이 생각보다 너무 낮아요. 혹시 결석한 적 없어요? 이 수업은 출석 점수가 높아요. 한번 확인해 볼래요? 칠 번. 정아 씨, 오늘 점심은 배달 음식을 먹을까요? 좋아요. 오늘 회의가 기니까 간단하게 빨리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번. 사장님, 지난달에 사용하지 않았던 휴가 이번 달에 사용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기도 해야지요. 다음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손님, 이 상품은 지금 행사 중이어서 2개를 사면 1개를 더 드려요. 1개 더 가져오세요. 그래요? 그런데 진열대에 2개밖에 없었어요. 제가 지금 창고에 더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가져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냥 계산해 주세요. 10번. 부장님, 어제 말씀하신 식당으로 회식 장소 예약하면 될까요? 그래요. 예약해 주세요. 회식에 참가하는 인원은 파악됐어요? 지금 하려고요. 직원들에게 먹고 싶은 메뉴도 물어볼까요? 그래요. 인원이 파악되면 게시판에 회식에 관한 내용을 올려주세요. 11번. 이번 주 주말에 출발하는 제주도 여행 상품을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이번 주 주말은 예약이 다 찼습니다. 다른 날은 가격이 더 비싼가요? 저녁에 다시 전화해도 되나요? 출발 날짜에 따라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저녁에 원하는 날짜를 알려주시면 제가 메일로 상품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2번)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학생회관에서 돈을 내고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저는 학교 앞에 있는 은행에 먼저 들러야겠어요. 얼마인지 알아요? 제가 전화해서 알아볼게요. 얼마인지 알아요? 제가 전화해서 알아볼게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영어 수업 오전반에 등록하고 싶은데요. 네. 혹시 예전에 저희 학원에 다닌 적 있나요? 네, 2달 전에요. 그러면 수강료를 할인받을 수 있죠? 네. 지난번 수업 수강증을 보여주시면 돼요. 14번. 지금 저희 쇼핑몰 3층 여성복 매장에서는 신상품 패션쇼가 진행 중입니다. 패션쇼가 진행되는 동안 패션쇼의 옷을 구매하는 고객분들께 특별히 추가 할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오늘은 주말인 관계로 쇼핑몰 주차장 무료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5만 원 이상 구매하신 고객은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5번) 수원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한 번도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일자리 박람회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미리 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6번) 의원님, 도시의 공터를 이용하여 평화기념공원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 공터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시민들에게 의견을 받은 결과 이번 평화의 날을 맞이하여 공터를 기념공원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원의 디자인은 디자이너들에게 공모를 받았고요. 공원의 시설물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정아 씨, 요즘 퇴근하고 어디에 가는 거예요? 저 요즘에 취미로 중국어를 배우러 학원에 다녀요. 재미있더라고요. 정말 멋지네요. 그냥 취미로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시험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8번) 너 요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더라?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 잠도 못 잘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바로 풀어줘야 해.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지 않으면 더 많이 쌓여서 병이 생길지도 몰라. (19번) 이것 좀 보세요. 인터넷에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명단이 올라왔어요. 요즘엔 이렇게 범죄자의 이름을 바로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요. 사람들이 범죄자의 이름을 알아야 조심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인터넷에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죄 없는 범죄자 가족들이 정말 불쌍해요. 가족들은 보호해줘야 할 것 같아요. (20번) 박사님께서는 평소에 건강하게 생활하기 운동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특히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너무 오래 사용해서 눈과 목, 어깨가 안 좋은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전자제품은 정해진 시간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의 경우 부모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어릴 때부터 좋은 사용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해요. 그래요? 불면증에는 이유가 있어요. 잠을 자기 전에 주로 무엇을 하는 편이에요? 밤에 잠을 자고 싶은데 바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항상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편이에요. 불면증을 고치려면 가장 먼저 생활 습관부터 고쳐야 해요. 잠자기 전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늦게 자는 생활 습관이 반복되고 결국 불면증이 생기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해요. 그래요? 불면증에는 이유가 있어요. 잠을 자기 전에 주로 무엇을 하는 편이에요? 밤에 잠을 자고 싶은데 바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항상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편이에요. 불면증을 고치려면 가장 먼저 생활 습관부터 고쳐야 해요. 잠자기 전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늦게 자는 생활 습관이 반복되고 결국 불면증이 생기거든요.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번 달에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사용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달에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셔서 요금이 많이 나왔네요. 소액 결제요? 그게 뭐죠?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휴대전화 요금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휴대전화로 쇼핑하셨죠? 이것 때문에 통신 요금이 많이 나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달에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사용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달에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셔서 요금이 많이 나왔네요. 소액 결제요? 그게 뭐죠?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휴대전화 요금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휴대전화로 쇼핑하셨죠? 이것 때문에 통신 요금이 많이 나왔어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그동안 한국인의 식습관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는데 한국인 식습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과거 한국인들은 육류보다는 채식 위주의 반찬을 즐겨 먹어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경제 성장 이후 채식보다는 육류를 더 즐겨 먹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즐겨 먹는 식단을 조사한 결과 짜고 매운 음식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육류를 즐겨 먹는 것보다 짜고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짜고 매운 식단 위주의 식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식습관은 한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인 암과도 관련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박사님께서는 그동안 한국인의 식습관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는데 한국인 식습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과거 한국인들은 육류보다는 채식 위주의 반찬을 즐겨 먹어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경제 성장 이후 채식보다는 육류를 더 즐겨 먹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즐겨 먹는 식단을 조사한 결과 짜고 매운 음식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육류를 즐겨 먹는 것보다 짜고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짜고 매운 식단 위주의 식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식습관은 한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인 암과도 관련 있습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경복궁에서 일하는 분한테 들었는데 이번에 경복궁 야간 개방을 한대. 이참에 한번 가봐. 그런데 사전에 예약하는 게 좀 복잡하더라고. 사전에 신청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도 할 수 있고 직접 가서 표를 살 수도 있어. 이번에는 전문 해설사가 매시간 배치되어 있다고 해. 그렇구나. 고마워. 그런데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던데 뭐였더라? 지금 경복궁에 한복을 입고 가면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거든. 혹시 가지고 있는 한복이 있으면 꼭 입고 가. 다시 들으십시오. 경복궁에서 일하는 분한테 들었는데 이번에 경복궁 야간 개방을 한대. 이참에 한번 가봐. 그런데 사전에 예약하는 게 좀 복잡하더라고. 사전에 신청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도 할 수 있고 직접 가서 표를 살 수도 있어. 이번에는 전문 해설사가 매시간 배치되어 있다고 해. 그렇구나. 고마워. 그런데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던데 뭐였더라? 지금 경복궁에 한복을 입고 가면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거든. 혹시 가지고 있는 한복이 있으면 꼭 입고 가.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강원도 저수지에서 외국 물고기인 피라냐가 발견되면서 혼란을 빚었는데요. 선생님, 전문가로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라냐는 원래 국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어종인데요. 육식성인 피라냐는 강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웬만한 토종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피라냐의 수입을 금지하고 강이나 저수지에 피라냐를 버리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강원도 저수지에서 외국 물고기인 피라냐가 발견되면서 혼란을 빚었는데요. 선생님, 전문가로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라냐는 원래 국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어종인데요. 육식성인 피라냐는 강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웬만한 토종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피라냐의 수입을 금지하고 강이나 저수지에 피라냐를 버리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체육 시간에 체육 활동을 하지 않고 교실에 남아서 자습을 하는 학생이 많다고 하는데 이럴 바에는 체육 수업을 축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체육과 같은 다양한 과목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도 길러줘야 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학생들의 목표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건강해야 공부에도 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육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체육 시간에 체육 활동을 하지 않고 교실에 남아서 자습을 하는 학생이 많다고 하는데 이럴 바에는 체육 수업을 축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체육과 같은 다양한 과목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도 길러줘야 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학생들의 목표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건강해야 공부에도 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육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목입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대하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대화법 공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성공적인 대화법은 마음 깊숙이 깔린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 배려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대화법에 있어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았을 때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결국 대화법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대하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대화법 공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성공적인 대화법은 마음 깊숙이 깔린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 배려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대화법에 있어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았을 때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결국 대화법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비즈니스 관련 리서치 회사의 창업 관련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사 창업 비용은 지금이 가장 적게 들 때입니다. 이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무료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응용 프로그램이 가능한 한 널리 이용되기를 원해서 가격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데다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하지 않은 고급 소프트웨어도 많아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비전문가들이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프로그램 사용법이 단순해져서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해졌습니다. 덕분에 새 회사들은 소프트웨어에서 절약한 돈으로 연구개발에 좀 더 자금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근 분석 결과를 창업 자료로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비즈니스 관련 리서치 회사의 창업 관련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사 창업 비용은 지금이 가장 적게 들 때입니다. 이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무료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응용 프로그램이 가능한 한 널리 이용되기를 원해서 가격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데다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하지 않은 고급 소프트웨어도 많아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비전문가들이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프로그램 사용법이 단순해져서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해졌습니다. 덕분에 새 회사들은 소프트웨어에서 절약한 돈으로 연구개발에 좀 더 자금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근 분석 결과를 창업 자료로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한창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할 나이에
자주 아프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을 텐데요. 어머님은 어떻게 자녀의 건강을 잘 유지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른 큰 비결은 없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만 올바르게 잡아줬을 뿐입니다. 먼저 아무리 바빠도 아침밥은 꼭 먹게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학습 능력과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를 믿고 아침을 잘 준비해 줬습니다. 둘째로, 편식은 고른 영양 섭취를 방해하므로 영유아기 때부터 신경 써서 습관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셋째로, 비만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달거나 기름진 고칼로리 음식은 되도록 적게 먹이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은 될 수 있으면 적게 먹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치아 관리입니다. 치아 관리의 핵심은 치료보다 예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는 시기이므로 충치 예방에 더 신경을 써서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에 3분 이상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갖도록 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창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할 나이에 자주 아프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을 텐데요. 어머님은 어떻게 자녀의 건강을 잘 유지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른 큰 비결은 없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만 올바르게 잡아줬을 뿐입니다. 먼저 아무리 바빠도 아침밥은 꼭 먹게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학습 능력과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를 믿고 아침을 잘 준비해 줬습니다. 둘째로, 편식은 고른 영양 섭취를 방해하므로 영유아기 때부터 신경 써서 습관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셋째로, 비만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달거나 기름진 고칼로리 음식은 되도록 적게 먹이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은 될 수 있으면 적게 먹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치아 관리입니다. 치아 관리의 핵심은 치료보다 예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는 시기이므로 충치 예방에 더 신경을 써서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에 3분 이상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갖도록 했습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비만이 음식 섭취와
운동의 불균형 탓에 생긴다는 전통적 견해에 대해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전자가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박사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연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동안 FTO 유전자의 명령을 받은 뇌가 식욕이나 음식 선택을 조절한다는 가설은 나온 적이 있으나 지방을 쌓거나 태우는 신진대사를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유전자가 변형된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50%나 날씬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쥐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구팀의 말처럼 유전자가 변형된 쥐는 고지방 음식을 먹더라도 살이 찌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5억 명 이상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비만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당뇨나 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앞으로 비만 치료법에 획기적인 연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비만이 음식 섭취와 운동의 불균형 탓에 생긴다는 전통적 견해에 대해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전자가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박사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연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동안 FTO 유전자의 명령을 받은 뇌가 식욕이나 음식 선택을 조절한다는 가설은 나온 적이 있으나 지방을 쌓거나 태우는 신진대사를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유전자가 변형된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50%나 날씬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쥐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구팀의 말처럼 유전자가 변형된 쥐는 고지방 음식을 먹더라도 살이 찌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5억 명 이상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비만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당뇨나 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앞으로 비만 치료법에 획기적인 연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와 말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효과는 실제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은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의 지능 지수를 검사한 후 교사들에게 발전 가능성이 큰 학생들의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1년 뒤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이 흥미로운 이유는 명단에 있는 학생들은 실제로 지능이 높지 않았고 무작위로 뽑힌 학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몰랐던 교사들은 명단에 있는 학생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지도하였고 학생 또한 선생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이렇듯 타인을 기대를 갖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게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와 말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효과는 실제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은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의 지능 지수를 검사한 후 교사들에게 발전 가능성이 큰 학생들의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1년 뒤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이 흥미로운 이유는 명단에 있는 학생들은 실제로 지능이 높지 않았고 무작위로 뽑힌 학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몰랐던 교사들은 명단에 있는 학생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지도하였고 학생 또한 선생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이렇듯 타인을 기대를 갖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게 됩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 구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흔히 남성은 이성적, 여성은 감성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기발함과 창의력은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실험 결과 창의력은 고전적인 남성의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즉, 과감한 결정력과 경쟁력, 위험을 부담하고서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진취성, 야망 등의 성향을 가진 남성이 협동이나 이해 등의 성향을 가진 여성에 비해 창의력이 높았다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연구 결과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이유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 남성은 자신이 응원하는 스포츠팀이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나 어떤 미션을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반면
여성은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낄 때 혹은 화가 날 때 등 부정적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남녀의 우는 횟수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남자와 여자는 신체 구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흔히 남성은 이성적, 여성은 감성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기발함과 창의력은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실험 결과 창의력은 고전적인 남성의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즉, 과감한 결정력과 경쟁력, 위험을 부담하고서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진취성, 야망 등의 성향을 가진 남성이 협동이나 이해 등의 성향을 가진 여성에 비해 창의력이 높았다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연구 결과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이유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 남성은 자신이 응원하는 스포츠팀이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나 어떤 미션을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반면 여성은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낄 때 혹은 화가 날 때 등 부정적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남녀의 우는 횟수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생물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생물 다양성의 정의부터 알아봅시다. 생물 다양성이란 동물과 식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산, 강, 바다, 습지, 사막 등 다양한 곳에서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UN에 따르면 매해 2만 6천 종의 동식물이 멸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 기후 변화와 인간의 자연 파괴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생물 다양성 10년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년 5월 22일을 국제생물 다양성의 날로 지정하여 지구의 소중한 생물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한 노력은 세계 곳곳에서 생물 다양성 협약, 오염 규제, 국제적 공원 체계 확립 등을 통해서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아무리 세계적 차원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 각자가 노력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생물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생물 다양성의 정의부터 알아봅시다. 생물 다양성이란 동물과 식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산, 강, 바다, 습지, 사막 등 다양한 곳에서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UN에 따르면 매해 2만 6천 종의 동식물이 멸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 기후 변화와 인간의 자연 파괴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생물 다양성 10년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년 5월 22일을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로 지정하여 지구의 소중한 생물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한 노력은 세계 곳곳에서 생물 다양성 협약, 오염 규제, 국제적 공원체계 확립 등을 통해서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아무리 세계적 차원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 각자가 노력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울증은 정신이 나약한 사람들만 걸리며 한 번 걸리면 치료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지금 제 옆에 한국보건학회 회장이신 박영신 박사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박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정신적으로 강한 자극이나 억압을 받을 경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가만히 두면 악화되는 반면 고치려는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사람들이 우울증에 대해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울증은 지금도 세계 인구의 약 10% 정도가 앓고 있는 흔한 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크리스토퍼 머리 박사는 2020년이면 우울증이
심장 동맥 질환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될 거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울증을 병으로 인식하고 치료를 받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우울증을 병이 아닌 단순한 증상으로 여기거나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신과를 찾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은 유전적, 정신적,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흔히 우울증은 정신이 나약한 사람들만 걸리며 한 번 걸리면 치료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지금 제 옆에 한국보건학회 회장이신 박영신 박사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박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정신적으로 강한 자극이나 억압을 받을 경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가만히 두면 악화되는 반면 고치려는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사람들이 우울증에 대해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울증은 지금도 세계 인구의 약 10% 정도가 앓고 있는 흔한 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크리스토퍼 머리 박사는 2020년이면 우울증이 심장 동맥 질환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될 거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울증을 병으로 인식하고 치료를 받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우울증을 병이 아닌 단순한 증상으로 여기거나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신과를 찾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은 유전적, 정신적,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2009년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는 지구의 날에 물을 이용한 조력과 파력 에너지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곳이 있어 오늘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남 해남과 진도 사이에 가면 바다가 우는 길목이라는 의미의 울돌목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빠른 물살로 인해 바닷물 소리가 마치 바다가 우는 듯 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명량해전 시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 빠른 유속을 이용하여 외적을 무찌른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조류 발전의 입지적 조건 중 첫 번째는 빠른 유속입니다. 하지만 유속이 지속되지 않거나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공간적 조건, 즉 수심과 수로의 폭이 맞지 않다면 유속이 빨라도 소용이 없는데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울돌목입니다. 이 울돌목의 유속은 최대 초속 6.5m로 바다보다 3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5번째 안에 드는 빠른 물살이어서 조류 발전 건설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3년에 울돌목에 상용 조류 발전소를 건설하여 매년 약 200억 원의 에너지 수입 대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2009년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는 지구의 날에 물을 이용한 조력과 파력 에너지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곳이 있어 오늘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남 해남과 진도 사이에 가면 바다가 우는 길목이라는 의미의 울돌목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빠른 물살로 인해 바닷물 소리가 마치 바다가 우는 듯 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명량해전 시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 빠른 유속을 이용하여 외적을 무찌른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조류 발전의 입지적 조건 중 첫 번째는 빠른 유속입니다. 하지만 유속이 지속되지 않거나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공간적 조건, 즉 수심과 수로의 폭이 맞지 않다면 유속이 빨라도 소용이 없는데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울돌목입니다. 이 울돌목의 유속은 최대 초속 6.5m로 바다보다 3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5번째 안에 드는 빠른 물살이어서 조류 발전 건설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3년에 울돌목에 상용 조류 발전소를 건설하여 매년 약 200억 원의 에너지 수입 대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49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